오마이티비에서 확보한 영상 대략 12시 53분경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에 대해서 댓글도 받아보고 있고 또 정찬영 전 YTN 사장 그리고 전 TBS 사장을 지낸 정찬영 전 대표와도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 전화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자 오마이TV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본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고요. 최지은 앵커입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혹시 저희가 12시 53분경에 네,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윤석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영상을 확보해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살펴보았습니다. 예,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윤석열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피의자와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예,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동영상 정보에서 그 체포영장과 관련된 예. 그 집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 윤석열 피의자라고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는 근거는 네,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 첫째, 그 몸의 형태, 음, 그 특유한 걸음걸이와 동작. 예, 두 번째, 그 점심 후에 즉흥적인 산책을 하는 것은 음, 그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몇 예, 차례 있었고요. 예, 또 셋째, 검찰총장 재직 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음, 필요한 현장에 방문해서 음, 검사 등에게 말이나 예, 이런 스킨십으로 충성심을 음, 유도하는 형태들이 있었고요. 예, 넷째, 그 피의자가 현재 물리력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장소가 그 관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음,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째, 그 몸의 예, 형태는 그 큰 몸통과 상대적으로 작은 예, 팔과 다리 예, 있잖아요. 그리고 특유의 네, 걸음걸이는 약간 어기적거리는, 네, 네, 뭐 어느 동작을 좀 특징을 잘 잡아내시는 어느 분은 남미의 무슨 왕도마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기적거리는 걸음 형태와 동작들이 있고, 관저 내에서 그런 동작으로 보행할 수 음,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경호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쓰시는 분이고 예, 군기들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 동작으로 걸을 수 있는 분이 없고요. 음, 또 총장 시절에도 그 바로 옆에 또 네, 누군가 같이 하죠. 그 두 사람은 먼저 예, 앞서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네, 이런 네, 형태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를 어, 들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기조부장 예, 이원석 총장도 나중에 됐죠. 기조부장하고 둘이 앞서서 걸어가고 나머지는 중간에 좀 음, 이 산계에서 보행한 형태의 예, 모습들이 대검에서의 동작 모습과 비슷해요. 음, 그리고 점심 후에 뭐 즉흥적으로 산책해 볼까 뭐 이런 음, 제안들이 또 몇 차례 있었고, 시간대가 12시 53분이라고 예, 하니까 마침 점심 자리에서 그렇죠, 즉흥적으로 한번 나가 보지, 음, 혼자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마침 이런 형태로 됐고, 또 세 번째도 본인 이익되는 무슨 뭐 일선 직업이든 예, 아니면 또 심지어는 뭐 선거철에 뭐 선거 관련해서 또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예, 뭐 그때는 뭐 특활비도 주기도 하고 음, 이랬다는 네네, 그런 뭐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충성심을 좀 유도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됐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또 그리고 뭐 달리 지금 기본적으로 물리력들 음, 경호처의 어떤 그런 물리력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곳에 예, 의진할 곳은 없고요. 음, 또 현재 영상 정보로 읽을 수 있는 측면은 그
실제 이제 경호처 이제 그 저지선에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네네.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그 실력으로 저항할 태세이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줄일 음. 수 있고, 두 예. 번째 그 경호처 인력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예. 제가 보기에 인사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볼 때 그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네네. 그 분산될 음. 가능성이 있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영상 속에 남성의 윤석열일 가능성에 대한 근거들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쭉 짚어 주셨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자, 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서 2차 영장 집행 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밝혔거든요. 지금 네. 분석하신 바에 따르면 경호처 네. 직원들도 뭔가 일사불란해 보이지 않고 네.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반면에 네. 윤석열 피의자는 본인 특유의 그 성향상 뭔가 현장 방문을 해서 집행이 네. 그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네.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끼리의 추측으로는. 네. 그렇다면 기본적인 예. 외관상으로 직진 성향을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면 2차 영장 집행 시에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경호처 인력은 지금 현재 일사불란하게 인사를 하거나 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약간의 뭐랄까 그 군기 예. 내지는 기강들이 보이지 않아서 네. 그 경찰력이 투입이 된다면 음.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산계될 것 같아요. 네. 흩어질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 경찰들은 왜 우리 용산 참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그 옆에 예. 그 막강한 특공대가 그 음. 철거민이나 노동자들에 예. 대해서 맞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예. 물리력으로 네. 하였잖아요. 법 네. 앞에 평등하니까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치 수호의 한 큰 상징적인 음. 중요한 국면을 넘어가고 있는 지점이니까요. 예. 그 경찰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경찰이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예. 그에 전격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겠죠. 예. 판단하에서 그 영장에 그 사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예. 적법한 그렇죠. 것들을 발부대로 되고, 다만 이제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에 그 뭐랄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정말 내 몸의 신체의 예. 그 손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로 그 피의자의 눈을 응시하면 예. 그 피의자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내면이 강한 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문적인 준비와 계획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하실 테고요. 뭐 예. 헬기든 뭐든 네네. 뭐 특공대 각종 투입이든 장비든 예. 이런 부분 그런 걸 할 수 장갑차든. 있는 우리나라의 실력과 경험이 있거든요. 다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예. 그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내면의 폭발적인 결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되게 침착하고 냉정하면서 네.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역사의 큰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에 순순히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뚫고 들어갔다면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일단은 그 경호처 인력, 이른바 부하 직원들을 앞세워서 방어하도록 하겠지요. 예. 네, 그런 지점이 통과되면 네. 1대1의 상황이 되면은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검찰 그 대검 내에서도 뭐 채널A 사건이든 뭐 예. 이런 사건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 후에 회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하게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점을 통과해내는 객관적인 물리력과 전술이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이 무리하게 위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조인이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다면 어떤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변호인의 자격이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예.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렇지 않다면 뭐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변호인의 그 히스토리, 과거에 어떠한 범행 의혹을 가졌는지, 어떠한 언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미처 이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탐구하지 예.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점에 있고 지금은 그 삼권의 한 축인 법원 행정처장께서 굉장히 간명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예. 그죠? 그 법원은 적법하고 주리적인 네. 견해에 따라서 발부된 것이다. 네. 라는 언명을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면 확실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적법하다. 네. 그죠? 네. 이 법치의 가장 핵심 그 최후가 이제 영장 집행인데, 예.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변호인단의 주장은 뭐랄까, 본인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어. 네, 본인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어쨌든 같은 법 네. 쪽에 일을 하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 앞에 내놓는 이유 저희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그 자신의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은폐, 그리고 끊임없이 이익과 자리를 추구하는 탐욕, 예.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선동이죠. 거짓된 정보와 예. 지식을 전달함으로 하면 선동이죠. 네. 국민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이죠. 입헌 민주공화국이죠,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대통령님이라 해서 보호할 것이 아니고 평등한 공화국의 주인 네. 국민들과 똑같이 차별 없이 영장이 집행돼야 되죠. 예. 네. 그렇게 입헌 민주공화국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이제 실력과 역관계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의 세력과 세력들이 충분히 뭐 피의자와 변호인, 합법적인 뭐 적법한 변호인이라면 네. 그런 활동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 그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신 부분들이고 예. 판사로서 오래 재직하였고 예. 또 한편으로 이 헌법재판의 중요성들을 독립하여 양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예. 그 소송 지연 의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이런 마음들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때로는 나약한 예. 내지는 경험이 부족한 주저함들이 또 뭐 드러나기도 예.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뭐랄까 그 차가운 결기 예. 그냥 가는 거죠. 법대로. 네, 법대로. 법대로 가고 예.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재판의 지연은 단순한 그 피의자와 피소추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그렇죠. 왜 무한 제주항공 참사는 왜 예. 일어났겠습니까? 단순한 저는 전체적인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명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관심이 지도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네. 그리고 현재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그 각종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 불확실성이 엄청난 거잖아요. 경제 예. 심리라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점을 헤아리는 것들이 정치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복리와 미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12.3 계엄 이후에 국민들이 지금 내란 불면증에 내란 소화불량에 내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추운 겨울을 언제까지 이렇게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단 말이죠.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2월 말 늦어도 3월 초로 예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뭐냐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탄핵 소추 사유 그다음에 그
그 대리인단의 역량들 네. 그리고 그 피소추인 대리인단의 역량들, 네. 재판부 구성들, 사안의 중요성들, 현재 그 재판소에서 잡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네. 그 지금 최종 심리가 2월 4일로 돼 있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맞습니다. 종결이 될 예. 텐데요. 거기에서 그 의결서 작성 계속적인 이제 매주 그 재판부 합의들이 이제 예. 부분적인 쟁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그 2월 말 정도가 예. 가능성이 높고 뭐 특별한 변수가 있어도 3월 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국힘 쪽에서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다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란 네. 행위에 집중하자는 쪽과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다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주장. 국민분들이 사실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저부터도 그렇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걸 좀 아주 심플하고 쉽게 정리해 주신다면? 그 이제 사실과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의 변동이 예. 없고 법적인 판단을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예. 그 탄핵 그 소추 그러니까 결국은 파면이죠. 예. 그 파면을 그 선고하게 되는 그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예. 그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헌법. 위반이지 예. 형법의 성립 여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사유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계엄령, 그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그렇습니다. 포고령 예. 선포, 예. 그 다음에 그 군사적 물리력을 네네. 통한 국회와 그대로 유지되고 그에 예. 따라서 그 탄핵 소추 그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늘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건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뭐 또 알아듣기 쉽게 뭐 예를 또 뭐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구분되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사 재판에서 어느 그렇죠. 국회의원이 했던 예. 것 같은데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사상 범죄를 네네. 구성하잖아요. 예. 뭐 그러면 형사상 범죄 문제가 아니고 가정폭력은 기본적인 이런 폭행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혼 뭐 내지는 예. 가정보호 사건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이거 형사상 문제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도 예. 또 예를 들은 게 있지요. 그죠? 그 징계 맞습니다. 사건에 예. 이런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은 더 이상 뭐 쟁점화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법적인 판단으로 헌법재판에서 이제 결정서에서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지점들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확단하시는. 근데 거짓과 허위로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그 범죄이죠. 그 벌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예. 네. 그 선동이다. 헌법 위반 여부를 지금은 살피는 것이지 형법에 대한 논의를 그건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건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네, 재판부에서 예, 판단할 네. 것이다. 네. 전에 오마이TV와 인터뷰 하셨을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간부들이랑 회식하는 자리에서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MBC PD 수첩에서도 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각종 뭐 법정에서도 증언하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그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5.16 이제 쿠데타는 김종필 등 중령급이 네. 그 주도하였다. 그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도 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육사에 갔더라면 내가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뒤 맥락이 전혀 없는 채 그런 말을 갑자기 던진 건가요? 무슨 맥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발언 그 전체적인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은 배면에 깔려 있던 사건은 그 채널 A 사건이 MBC 뉴스데이크에서 보도되기 전 예. 2020년 3월 19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 대검 부장들과에서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에 채널 A 사건에서 그 민주진영의 그 어느 정도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예. 유시민 예, 맞습니다. 노무현 예. 그 재단 그 예. 이사장에 대한 범죄 비위 정보가 곧 입수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모 관계가 한동훈, 김건희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비위 정보들이 범죄 정보가 이제 거의 눈앞에 손에 잡힐 듯한 단계였죠. 당시에는 예. 총선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총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음. 있으면 지금처럼 상당한 이른바 중도층이라는 민심이 예. 움직이죠. 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전국을 국민의 민의를 움직인다는 것들이 손에 잡히죠.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중앙지검 시절에 그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주들을 만나면서 네. 저 사람은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음. 이른바 대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었을 예. 때이어서 이미 네네. 대권에 대한 욕망들이 어. 꿈꾸고 있었죠. 그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음. 그런 자기 심정들이 호기로운 상태에서 예. 이제 표현된 것이고 그것은 뭐 아.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자기의 예예. 내면의 그 욕망. 생각들이 예. 표현된 것이죠. 음. 그래서 굉장히 독재적인 알겠습니다. 마인드인 거죠. 예. 그런 독재적인 마인드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그런 네. 이제 그 씨앗들이 점점 더 확산일로에 이르러서 네. 당시에는 이제 검찰권을 사유화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통화 이렇게 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전화로 왜 윤석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법조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금의 쟁점들 살펴봤습니다.